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바이든 그리고 금리 인상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식이 작년 아프가니스탄 미국 철수 때와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선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제기하고 동맹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0년간 끌어온 아프간전을 끝내겠다며 작년 8월 미군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철군이 끝나기도 전에 반군 탈레반이 수도까지 장악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고요. 과거 치욕스러운 베트남전 철수의 전철을 반복했다는 거센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테러로 아프가니는 물론 미군까지 사망하는 참사가 빚어졌죠. 따라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의사가 없다는 러시아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라도 침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반박 중인 것입니다. 러시아로부터 미국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을 받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이 지나치게 긴장을 조성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들을 정도죠.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의 빠른 진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시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8월이죠. 당시 탈레반이 빨라도 그해 연말에나 수도로 진격하리라 예상했지만 철군이 채 완료되지 못한 시점에 수도가 함락해버렸습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는 일찌감치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미국인에게도 대피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차례씩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국무장관 등 파트너 국가와 접촉하고 또 조율하는 것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아프간 철수 때는 미국이 동맹과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독단적으로 철수를 결정한 뒤 동맹에 통보하는 시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었죠.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때 시행착오를 거울로 삼은 해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죠. 이게 다시 2%대를 돌파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CNBC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을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 흐름으로 되돌려놨습니다. 앞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0일이죠. 미국의 CPI 발표 뒤 2%대를 넘은 뒤 우크라이나의 또 러시아 침공 우려로 2%대 밑으로 떨어진 바 있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침공설 그리고 이후 미국이 동맹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시기를 16일로 특정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국채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긴장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국채 수익률 하락세에 다시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블러드는 지금 연준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그는 특히 초기에 강한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3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블러드 발언의 채권 시장도 흔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기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가팔라 조만간 단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를 뛰어넘는 이른바 수익률 곡선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수익률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되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 보셨고요. 키워드도 함께 하셨습니다.